점수는 안 받아. 저게 공개할 수가 없어. 감사합니다. 공개할 수가 없어. 나올까봐. 그래도 승우가 1등을 했어. 와 여기서 네 점수 봐봐. 네가 1등이면 얼마나 진짜 네가 1등이야. 선생님 해상하네요. 어디? 제일 뒤에 가면 문제 제일 회사에 마지막에 돼요? 점수가 있어. 사야 돼요? 아 정현이는 안 왔으니까 근데 어. 이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된 거가 아니라 그게 1등이야. 이제 수업이 없이 혼자서 이렇게 그동안 한동안 했는지를 평가를 지금 우리가 좀 지금 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선택법과 재정학을 봤는데 사실 그거는 아직은 뭐 점수가 안 나도 되는데 한 번 정도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가 한 번 정도는 이제 그 안에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한 거라서 점수는 큰 의미를 안 두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안 나더라고. 생각보다. 그지? 몇 점, 별로 잘 안 좋던데? 승우도 몇 점이었지? 90, 어? 90이랑 57점. 그러니까 그 재정학이 60이 안 됐지, 그지? 그지? 재정학이 안 좋던데? 저도 행소는 80몇 점이고. 그러니까 그 재정학이. 그 재정학이 어려웠어? 아니 저희 둘다 기출 느낌으로 연습을 했었는데 약간 세무사 기출이랑 좀 다른 느낌이어서? 느낌이긴 했었어요. 정현이는 전둘다 62점. 그러니까 60 몇 점인 것 같던데? 60점 재정학 60점 넘은 거 너밖에 없는 것 같던데? 정현이도 맞아. 안 되던데 점수가? 안 좋던데 별로? 솔직히 재정학 세법학 그거 공지 뜨고 나서 한 달 전에 그때부터는 재정학 안 하고 사실 저희 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세법학 하는 것 때문에 세무회계를 못 봤다더라라고 지금 이병현 세무사한테 얘기했거든. 세법학의 그 진도를 알려주는 바람에 애들이 갑자기 다른 걸 전부 다 멈추고 세법학에 올인한다고 해서 다른 거를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세무회계 점수가 이 모양 이 꼴이더라라는. 근데 세법학도 못 봤어. 그랬는데 병현이가 아닌데 이거 알려주고 이거 공부해서 본 정도가 본 수준이 아닌데 지금 너무 많이 못 썼는데 막 이러던데. 너무 많이 못 썼다고. 점수 진짜 안 좋다고 그러던데. 좀 이따 가서 아마 이병현 세무사도 많이 화낼 수도 있어. 범위를 줄여줬는데 근데 너무 실망이라고 막 이럴 수도 있어 아마. 약간 나도 지금 오늘 문제를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낼까를 고민을 하다가 약간 우리 좀 더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문제 1번에 퇴충하고 그다음에 기축비하고 그지 기부금하고 대손 충당금하고 이렇게 지금 4개 집에 있어가지고. 집에 있어가지고. 알았어. 근데 어차피 오늘은 뭐 풀 생각이 없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법인세 중에서 자주 나오고 중요한 거 위주로 탁탁탁탁 해서 기축비, 기부금, 퇴충, 대충 그렇게 한 거였고 문제 2번은 사실은 좀 어렵다고 생각했어. 너네들이 하기에는 좀 왜냐면 고려를 좀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최저한세가 상황별로 해가지고 최저한세 쭉 나눠지는 거 있잖아. 그거는 3가지 상황으로 나눴을 때 명확하게 완전히 다 숙지를 해야지만 풀 수가 있는 거라서 아직은 좀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 문제 2번은. 그래도 문제 2번은 좋아. 그래도 치더라도 문제 1번부터 뭐 그렇게 나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문제 1번은 딱 정말 많이 나오는 테마 위주로만 냈는데도 그게 좀 퍼펙트가 그래도 하나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여기 다 틀려 여기 틀려 막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잖아. 그지? 좀 그랬어. 응? 그리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근로소 금액 계산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근데 대신에 근로소 금액 계산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건강보험료를 보험료소 공제로 땡긴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다 풀어봤어 다시 다?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왜?
왜? 우리가 시험 보는 거는 시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자마자 바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 풀어봐야지. 내가 어디를 했는지, 어디가 미스가 됐는지. 그래도 나름대로 다 공부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보는 건데 안 봤나? 전체적으로 안 봤어? 아니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는 부분은 다시 봤는데. 아는 부분? 그게 어딘데? 풀었던 거는 다시. 풀었던 거? 했는데 그게 뭔 풀었는데? 저 부가가치세랑 소득세는 안 풀었어? 소득세 그냥 안 풀었어?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안 풀었어? 문제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풀어봤냐는 거지. 다시 다 풀어봤어? 근데 다 풀진 못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이제 모의고 이제 유예반에서는 세무회계는 모의고사 계속 볼 거란 말이야. 이제 진도를 알려줄 거고 이제 물론 이제 좀 이따 들어가긴 하는데 진도 알려줄 거고 진도에 따라서 얘네들이 공부하고 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모의고사를 계속 볼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 모의고사를 보면은 당연히 진짜 유예반 애들에 비하면 점수가 당연히 잘 안 나오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잘 나올 수가 없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물론 진도별이니까 조금 괜찮을 수도 있어. 처음에는 1순환은 진도별이니까. 근데 이제 2순환부터는 진도별이긴 한데 조금 진도가 2순환은 조금 달라. 그러니까 약간 1순환과 조금 다르게 진도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 약간 그래서 좀 범위가 좀 커. 약간 그리고 2순환의 마지막이랑 3순환 6번, 총 7번은 종합이란 말이야. 근데 종합은 좀 어렵다고 치더라도 1순환은 또 진도별이니까 좀 할만할 거야. 진도를 나눠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제 좀 할만할 거야. 그래도 유예반 중에서 진짜 잘하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진짜 막 엄청 잘할 수도 있어. 뭐 한 80점대 이상 막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난 지금 바라지도 않고 80점대까지는 그냥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50점에서 60점 사이, 50점대, 50점대만 나오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진도별 모의고사는 그 진도를 공부를 하고 이제 볼 건데 틀린 부분들을 그날 바로바로 맞춰봐야 돼. 하루 이틀만 지나면은 맞추는 게 의미가 없어. 딱 문제 풀 때 고민하고 문제 풀 때 잘못 생각했고 아니면 이거 뭐였더라? 생각이 잘 안 났고 이건가 막 고민했고 아니면 문제 풀 때 잘못 알아서 잘못 풀었고 하는 이 부분들은 바로 당일날 바로 다시 내가 이제 문제를 풀어 줄 건데 본인이 다시 또 내가 문제를 그러니까 그날 오전에 문제 너네들이 풀고 내가 바로 문제 풀이를 바로 해줘.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너네들이 다시 다 한 번씩 다시 풀어봐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날. 그래서 그날 당일날 다 끝내고 또 다음 날부터 다음 주 거 다시 또 쭉 공부하고 그 다른 것들도 조금씩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세무회계 위주로 좀 공부를 하고 지금 그 전에 회계가 먼저 지금 들어가니까 그때는 세무회계 위주로 좀 공부하면서 다른 것들도 좀 모자란 것 부족한 것들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세무회계 위주로 좀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날 시험 보는 날 월요일 날 시험을 보는데 월요일 날은 무조건 풀고 내가 풀어주는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개정될 거나 아니면 좀 더 추가로 얘기할 것들 그 동영상 영상으로 얘기하지 않는 추가로 더 얘기하는 것도 몇 개 더 얘기해 줄 건데 그것도 좀 듣고 그다음에 본인이 다시 이제 그걸 다 집합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풀어보고 푸는데도 중간에 또 걸리네 수업까지 문제 풀이까지 들었는데도 중간에 걸리는 게 있네 그러면 다시 다 찾아봐서 여기가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고 이거 내가 이거를 지금 헷갈려 했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다시 또 찝어야 되는 거야. 그날 다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날 다. 지금부터는 모든 시험은 그날 다 해결해야 되는 거야. 다. 어느 정도 풀다 마는 게 아니라 그날 다 해결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돼. 그래야지 지금 동차를 노릴 수가 있다고. 사실. 지금 너네들이 지금까지 이제 알아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했는지를 알 수가 있나. 근데 이거 딱 그래서 모의고사를 본 건데 만족스럽진 않다. 사실은 그러니까 재정학도 너무 점수가 안 좋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모의고사도 재무회계랑 원가회계 쪽에 너무 많이 했나? 그쪽을 확실하게 했나 우리가? 지금 잘 나왔어. 문제가 쉬웠던 거 아니고? 아니요. 아니야? 문제가 쉬웠던 건 아니고? 저는 못 맞아. 그것도 못 맞았어? 그것도? 근데 쳤을 때는 진짜 다 틀린 줄 알았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느낌이? 진짜 막 너무 좀 어렵다. 뭐가? 세무회계가? 세무회계가? 읽으실 때. 읽으실 때? 약간 멘탈 나간 것 같고요. 치면서
답지고 나서 이제 저 계속 피디님한테 저 못된 것 같은데 계속 그랬어요. 아니 근데 어차피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신 강화 훈련이야. 정신 강화. 자기 자신을 좀 믿어야 되고 시험을 봤을 때에 그 이제 우리가 1교시, 2교시 나눠서 볼 거 아니야. 실제 시험도 옆에서 보면은 1교시 때 잘못 보면은 2교시 때 망가지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1교시 때 내가 망가졌으면은 뭘 믿는? 나만 망가진 게 아니다. 그러면은 2교시 때 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로 사람들이 1교시 때 딱 뭐가 안 좋잖아. 그럼 그 영향을 계속 받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 그 잔상이 남아서 그 다음 시험도 잘 못 보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반대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문제가 좀 어렵잖아. 그러면 너만 어려운, 니네들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럼 다 난리가 난 거야. 지금 반대로 그러면 2교시 때 정신 차린 사람만 붙는 거야. 실제로 1교시 때 어렵게 나올 수도 있거든. 1교시가 지금 재정학이랑 세법 아니야? 아 1차. 1차 시험 1교시가? 재정학 세법을 먼저 보는 거 아니야? 1교시가? 2교시가 행소랑 세법 행소랑 회계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재정학이랑 세법. 재정학이랑 세법. 그게 2교시. 그게 2교시야? 네. 걔가 2교시야? 1교시가 선택법이랑 회계학이야? 선택이랑 회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에 세법을 치고 큰일 났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선택법이랑 회계학을 봤는데 회계학을 먼저 딱 봤어. 근데 거기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잖아. 세법이랑 재정학이 1교시다. 그지? 내가 알기로도 세법 재정학이 먼저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회계 문제를 못 풀었다. 내가 알기로도 재정학세법이 1교시야. 그래서 재정학세법이 1교시인데 사람들이 거기서 멘붕이 오는 경우가 꽤 있어. 재정학이 좀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세법은 당연히 좀 어렵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겠지. 마찬가지야. 세법도 문제를 푸는데 세법 문제 안에서도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고 세법 문제는 난이도가 상중하로 다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상이 몇 개냐에 따라 가지고 난이도가 갈라지는 거야. 근데 사실은 상은 안 풀면 되거든. 그러니까 실제 진짜 많이 나왔을 때 1차 때 와 이건 진짜 상이다. 상이다. 상 중에서 최상이다. 뭐 최상상. 요즘에 어려운 문제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간 난이도하고 아니면 낮은 난이도, 중이나 하 난이도의 문제들이 있고 상이랑 최상의 난이도가 있다면 평균이 엄청 떨어지는 애는 그 상이랑 최상 난이도 있잖아. 그게 평상시에 20%가 안 넘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20%면 진짜 어려운 시험이야. 40문제 중에서 상과 최상이 8문제 나오잖아. 8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가끔 10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근데 어차피 그럼 걔를 안 보면 되거든. 그냥 딱 보자마자 아이고 이거는 뭐 어차피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 안에 다 못 푸니까 그냥 안 보면 되는데 원래는 5문제 정도 나와. 진짜 상 최상 문제는. 근데 5문제인데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8문제. 진짜 어렵게 나올 때는 10개. 나머지는 다 풀만한 문제들이야 사실은. 중이나 하 문제거든. 근데 그 어려운 문제 한두 개만 더 내잖아. 그러면 평균이 뚝뚝 떨어져 그냥. 과락률이 그냥 쭉쭉 늘어나.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못하는 애들은 과락일 거고 잘하는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이 뭘 건드리는 거지? 상을 건드리면서 다른 문제에 영향을 받는 거야. 쫄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쫄아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지 문제가. 그러니까 상 문제 몇 개만 더 넣으면 과락률이 그냥. 그래서 아니 얘 평상시에 엄청 잘하는 애인데 과락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어떻게 과락이 나왔냐. 보면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 거지. 상 문제를 가지고 풀고 앉아 있고 그걸로 또 영향받았고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 아까 하정이가 얘기한 것처럼 시험 문제 딱 푸는 순간 영향을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스킵을 하는 거야. 내가 이거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야. 문제 풀 때도 쫙 보면서 뭐부터 풀어야겠다. 아 얘는 풀만하고 얘는 나중에 풀고 얘는 풀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정하고 들어가야 돼. 걔네들을 이렇게 쭉 할 때 이제 파본 같은 거 확인하라고 할 때 쭉쭉 넘기면서 오케이 뭐 그럼 뭐를 좀 버려야겠다. 최소한 뭐는 버려야겠다. 몇 개라도 좀 체크하고 그리고 시작 들어가면서 최대한 어려운 문제는 버려야 되는 거지. 내가 자신 없어 하는 파트랑 뭐야? 버릴 거는. 자신 없어 하는 파트 그리고 자신 있는 파트인데 문제가 엄청 큰 거지. 그 2개는 일단 무조건 스킵이야. 그럼 뭐만 먼저 푸는 거야? 자신 있는 파트 중에서 문제가 좀 짧은 거. 자료가 좀 많이 주어지지 않은 거. 그런 것들 위주로 먼저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거지.
쩌쩌쩌짜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자신 있는데 문제가 좀 큰 거, 그거 건드리는 거고.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면은 그러면 좀 자신 없어하는 파트들 건드려 보기 시작하는데 거기까지 안 가지. 시간이 부족하니까. 문제에 이 문제를 푸는 게 다른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 그러려면 뭐를 잘해야 돼? 무조건 스킵을 잘해야 돼. 무조건 스킵을 잘해야 돼. 그리고 마음이 좀 강해야 돼. 두 번째, 자기를 믿어야 돼. 이거를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 또 느낌이 안 좋은 것도 있어. 그래? 그래도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확실하게 맞추면 그러면 나는 무조건 붙는다. 그러니까 이게 쫄아버리면은 안 돼. 사람이 쪼그라들면은 머리도 쪼그라들고 막 돼서 보이질 않아. 눈 시야도 좁아지고 머리도 쪼그라들고 해서 생각도 안 나고 자료도 잘 안 보이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떨어지는 거지. 1차든 2차든 다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야. 그게 꼭 돼야 돼. 그러면 1차는 그냥 70점 나올 거야, 그냥. 평균이. 그래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 그것만 잘하면. 왜냐면 세법 진짜 어렵게 나왔을 때가 10개가 어려운 거거든. 그럼 나머지 중하고 하면 제대로 다 풀어도 75점인데. 그치?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한단 말이야. 10개 안 풀면 돼. 30개만 풀어도 돼. 근데 30개는 충분히 풀만해. 정신 똑바로 차리면. 자, 쉬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 세 번째. 자, 첫 번째 뭘 잘해야 된다고? 스킵. 두 번째는 자신을 믿어야 된다니까. 자신을 믿어야 돼.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도 쫄지 말아야 돼. 쫄 필요가 전혀 없어. 나는 내가 좀 실수할 수 있어. 그래. 좀 내가 풀 수 있다고 봤는데 좀 애매한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그래도 그래 이런 거 몇 개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때 자, 이제 세 번째야. 자, 그럼 문제 풀 때 중간 난이도는 중간에 잠깐 헷갈릴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자, 그러면 뭐는 무조건 맞춰야 되지? 하. 그러면 하를 무조건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쉬운 문제를 풀 때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쉬운 문제를 풀 때. 사람들은 반대로 해. 쉬운 문제 풀 때는 훅 풀고 어려운 문제 풀 때 막 이런다? 누가 좀 우리 지금 연구하라고 했어 지금?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집중해봤자 어차피 틀려. 어차피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근데 사실은 뭐를 무조건 맞춰야 되지? 그렇지. 난이도 하. 그러니까 난이도 하에서 우리가 더 뭐를 해야 돼? 이거 틀리면 끝장이다. 무조건 맞추겠다. 더 집중을 해야 돼. 근데 진짜 속상한 거. 어려운 거는 삐끗해서 틀리고. 어려운 거는. 그러니까 좋아. 어려운 거 안 봤어. 중간 난이도는 하나 삐끗해가지고 결국엔 틀리고. 하는 너무 쉬워가지고 문제 잘못 봐서 틀리고.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뭐를 못한 거야? 난이도 하를 집중을 해야 돼. 더 집중을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진짜 바보같이 반대로 해. 다 반대로 해. 하는 쉬우니까 설렁 봐. 그러다 보니까 자료 중에 뭐 하나를 놓쳐. 뭐 하나를 못 봐. 뭐 하나를 갑자기 순간적으로 거꾸로 봐. 문제를 잘못 보는 거지. 너무 문제가 쉬웠는데. 근데 너 이거 왜 틀렸어? 제가 3,200인데 2,300으로 봤어. 막 이런 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버려서 걔는 틀리고. 중간 난이도는 중간에 뭐 하나 갑자기 헷갈려서 틀리고. 상은 당연히 틀리고.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야. 그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야 돼. 그것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문제 풀 때 풀만한 것도 있었어. 좋아. 법인세 문제 2번은 좀 공부 좀 했는지 물어보는 최저한세를 했나? 제대로 했나? 물어보는데 역시 제대로 한 사람은 없구나. 이제 그래. 좋아. 소득세도 뭐 근로소득은 무조건 풀 수 있었어. 근로소득이라든지 인적공제.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제대로 풀었는지를 본다. 근데 그런 데서도 뭐 하나 빠져, 뭐 하나 뭐 이런 사람들 막 있단 말이야. 아니 근로소득하고 소득세 공부했으면 근로소득하고 인적공제를 틀리면 안 되지. 다 준 건데. 근데 나머지 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그래. 그렇다 치지만 근로소득 금액이랑 소득공제 중에서 인적공제는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막 놓치고 막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럼 뭐를 더 정신 차려서 봤었어야 돼 여기. 그렇지. 근로소득 금액이랑 인적공제는 더 실수하지 않아야겠다. 이건 실수하면 끝장이다. 이건 쉬운 거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더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하나 잘못 봐서 안 세고 근로소득은 뭐 하나 또 빠뜨리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 거야. 세액공제 틀린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세액공제는 좀 그래 틀릴 수 있어. 그냥 그런 것들이 너무 속상한 거야. 그런 것들이 맞출 수 있는 것들인데도 다 뭐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그래 부가가치세는
좀 종합 문제로 냈기 때문에 연습이 좀 됐는지를 좀 보고 싶었어. 그리고 그 세무회계 연습에서는 종합 문제를 많이 다루니까 한번 할 수 있는지 자꾸 한번 다뤄보려고 했는데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 유예반 때에 하면서도 유예반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또 해줄 거야.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공부도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너네들도 알다시피 너무 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거 아니야. 문제는 뭐야? 문제 풀이하는 거는 내가 공부한 거를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때에 너무 문제풀이 위주로만 정리한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한 내용을 보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체크리스트는 다 어디까지 왔어 지금? 저 한 3일만 더 하면 다 이제 끝나? 자, 그런 것들을 자 그러면 체크리스트하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체크리스트 다 했어? 어디 얼마나 했어? 이제 준비하고 조금 남았어? 조금 했어? 조금 했어. 저도 조금 했어요. 조금 했어? 아니 쓰다가 이제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너무 오래 걸려. 시간을 투자했던 아 너무 오래 가지고.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걸 미리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래 걸리는 걸 나중에 더 못할 텐데. 이제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건 나중에 더 못할 텐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은 더 촉박해지는데 막 이렇게 마음도 급해지고 그러면은 시간 들어가는 걸 나중에 오히려 더 못하는 거 아니야? 그치? 시간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하면 좋겠어. 만약에 체크리스트를 하기가 좀 힘들잖아. 체크리스트를 좀 이렇게 잘 하기 힘들면 체크리스트를 그러면은 뭐 법인세가 너무 양이 많다. 그러면 지금 법인세 들어갔어? 하고 있어? 그럼 법인세를 하나 확실하게 하든가 뭔가 아니면 소득세를 확실하게 하든가 일단은 뭔가 한번 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봐. 다 했을 때 며칠 지나서 하면서 가지고 와봐. 요번 주 끝나고 끝나면 갖고 와봐. 한번 보게. 근데 그게 뭐를 많이 봐야 돼? 내용을 많이 봐야 돼. 내용을 자꾸 봐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실력이 계속 붙는 거야. 문제풀이만 많이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체크리스트 작성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야. 문제풀이 위주로 하면 안 돼. 그러면 이게 자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서 자꾸 무너져. 자꾸 무너진단 말이야. 내용을 많이 봐야 돼. 7대3 아니면 6.5대 3.5 공부 시간에 7대3 정도를 내용은 7, 문제를 3 아니면 6.5대 3.5 그 정도로 내용을 많이 봐야 돼. 3분의 2, 3분의 1 전체 공부 시간의 3분의 1은 내용 보는 거고 3분의 1을 문제풀이 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내용은 요약만 하고 요약 정리만 딱 보는 거지. 너무 요약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는 그렇게 요약된 게 아니라 할 게 많다는 거는 그만큼 적을 게 많이 봐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것도 요약이긴 한데 그래도 일반 요약은 아니야. 좀 많은 걸 체크리스트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된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계속 보면서 교재랑 같이 좀 안 되는 거 교재랑 같이 보면서 쫙 정리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문제풀이하고. 그러니까 이게 6.5나 7 그리고 문제풀이가 3이나 3.5 이런 식의 배분으로 해가지고 계속 봐야 돼. 재무회계도 마찬가지고 계속 내용을 봐야 그래야지 기초가 탄탄해지는 거지. 문제풀이를 너무 많이 하면 진짜 모래 위에 계속 집을 짓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뭐 하나 살짝 틀면 쫙 나오고 하는 거지. 내용을 많이 봐야 돼. 알겠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충분하니까 뭐 실망은 이번 미리 지금 실망 주고 이제 밑바닥 깔고 올라가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응? 그지? 예산 때부터 그러니까 한번 보여줘. 그제 그때부터 보여주려고. 그지? 범위가 정해지면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범위가 아니 우리가 전범위를 하겠다는 건 처음부터 계속 얘기해서 너네들이 다 공부해가지고 전범위를 보기로 했는데 문제 풀 때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안 되는 거야. 문제풀이 이제 유예반에서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로 내용 정리하고 이제 우리 시험을 계속 이제 보잖아. 일수란부터 몇 개는 보고 나는 일수란부터 계속 본단 말이야. 일수란부터 문제를 많이 푸는데 문제 풀이 할 때 그런 기본으로 지켜야 될 내용들은 딱 지켜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돼. 그래서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야. 맞춰야 될 난이도 하를 틀리면 그건 혼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집중해가지고 걔는 무조건 맞추는 거야. 걔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야.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곳에서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 삐끗하면 안 되는 거지. 1차든 2차든 다 마찬가지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계속 공부를 하고 하면 돼. 응? 알겠어? 응. 그래 알았어. 일부러 밑으로 깔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일부러. 그러니까
일부러 싹 깔아놓고서 이제 앞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지? 이 점수는 더 떨어질 수 있는 점수가 아니야.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점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사실 순동차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위주로만 하고 있지만 지금 심화반 들어가서 2차 모의고사도 뭐 하잖아? 그러면은 물론 심화반 모의고사는 이 모의고사보다는 좀 쉬워. 2차지만 좀 쉽게 내기는 했어. 근데 뭐 너네들은 쉽게 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문제를 좀 쉽게 내기는 했는데 근데 사실 은교가 되게 잘해. 은교가 문제 쉽게 내고 있는데 2등하고 점수 차이가 많이 나. 2등하고도 한 점수 차이 한 20점 이상, 20점 가까이 어떤 거는 20점 넘게 차이도 나고 어떤 거는 한 15점 차이 나고 그다음부터는 쭉 이렇게 했는데 얘 혼자만 2차 하니까 오히려 계속 더 차이가 나더라고. 계속 이렇게 막 얘 혼자만 80점 후반 90점 나왔고 2등은 70점대 초반 이렇게 있으니까 막 20점 이상 차이 날 때도 있고 한 16점 정도 차이 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근데 얘도 높은 편이거든. 심지어도. 그러니까 평균이 40점인데 이 혼자만 이렇게 거의 여기 평균에 다 몰려 있는데 이 혼자만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은교는 지금 잘하고 있고 나머지 중에서 대영이는 좀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내년에 다들 1차는 어떻게 할 건데 2차가 동차에 니네들하고 경쟁을 할 만한 은교는 나중에 너네들보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점수가 엄청 잘하네. 그리고 대영이는 너네들하고보다는 조금 모자랄 것 같고. 모르지 이제 은교가 내년에 동차반 들어와서 했을 때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는데 은교도 언제나 걱정은 너네들처럼 세법도 좀 미리 좀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안 해가지고 심화반에서 할 때는 이렇게 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잖아. 그걸로 인해 가지고 걱정을 좀 하기는 해. 진동차반들은 막 돌리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그랬지. 그래도 점수는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근데 그래도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들은 그래도 이 봤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몇 번째 독이냐, 회독수가 몇 번째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한두 번 보는 거냐? 1차 시험 끝나고 아니면 그 전에 이미 1, 2회독을 한 상태에서 1차 시험 끝나고 또 3회독이 들어가는 거냐. 이거는 그때 가면은 또 확 차이가 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점수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뭐라고 안 하려 그래. 조금 속은 상한데 기대는 살짝 했거든. 열심히 했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살짝 기대를 했는데 점수 보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 근데 그 나중에 1차 끝나고 난 다음에 1차는 걱정하는 게 아닌데 1차 끝나고 난 다음에는 좀 치고 올라가야 돼. 지금부터 치고 안 올라가도 되는데 1차 끝나고 난 다음에는 좀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때는 진짜 좀 기대를 하고 있어. 왜냐면 미리 본 것들이 지금은 점수에 바로 반영되지 않겠지만 그때 가서는 점수에 반영될 거야. 그러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하고 또 좀 진도별로 하면은 뭐 일순환 때 좀 미리 보여줘도 되고 미리 좀 보여줘도 되고 그때 좀 실망시킨 거를 이걸로 좀 이렇게 보여주겠다 해서 보여줘도 되고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걔 얼굴 볼 거니까 이제 잘하는지 좀 확인할 수 있고 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아. 계속 얼굴 좀 보여줘. 좀 힘들면 얘기 좀 하고 힘드니? 뭐 막 재무회계 시험 보고 막 그건 좀 그랬는데. 이걸 해 말어 막 괜찮아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지금. 점수로 반영 안 되는 거는 약간 그런 어떻게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아직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너네들이 당연히 맞아야 될 것들도 집중을 잘 못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것만 잘하면은 괜찮을 거야. 꼭 다시 풀어봐 근데. 네. 바로바로 풀어봐야 돼 그날. 다른 것도 다 풀어봤어? 다? 분노의 리뷰? 막 열받아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됐더니 세법도 다 네? 세법도 다시 다 해봤어? 세법 하기요? 아니 세무회계는 다 했어? 그래 다 했어? 해서 정리는 좀 됐어.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어렵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막 완전히 못 풀만한 것들은 아니었는데 정신차리고 법인세부터 풀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문제가 좀 좀 쉽다고 생각하는 파트부터 먼저 풀어야 되는 거지 언제나. 그치? 아무튼 잘했어. 다음에 다음번에는 같이 밥 한번 먹자. 오늘은 내가 막 머리도 너무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사실 내가 나중에 하면서 밥 먹으려고 그랬었는데 뭐 정현이도 안 왔고 했으니까 나중에 정현이 오면은 뭐 우리 집안에 일 있나 봐 오늘. 집안에 일 있나 봐. 뭐 그러니까 다음에 해가지고 아니면 오늘 이 점수 때문에 도망간 건지 뭐. 혹시 이거 맞춰보러 가야겠다. 뭐를 오마카세 먹을 수 있는지. 오마카세 그 무슨 말이지? 정현이가 자기 30점 넘으면 오마카세 준댔거든요. 아니 30점 안 넘었네. 오마카세 못 먹는데 어떻게 하지? 수고님 막 해막 빼갖고 못 먹겠다. 순간 왜 40점 넘으면 회사 된다 그랬어? 잠시해서는 됐어요. 무슨 회? 너 좀 여유 있니 집에? 채점 해봤을 때 30점 된 줄 알고 얘기했는데 근데 41점이네. 미리 와서 좀 얘기하지 그랬어. 39라고 또 쇼 붙이게. 맞은 게 그러는데 그래 좀 부분 좀 주고 해서 그래. 부분 점수 참치에 쏘는 거야 그래서? 참치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참치회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로 하더라도 꽤 센데. 불쌍하니까 치킨으로 봐줄까요? 오케이. 자 아무튼 열심히 하고 다음에는 준비 좀 더 많이 해서 다음에 할 때는 좀 보여줘. 잘할 수 있어요. 진도별로 할 때는 좀 보여줘봐. 그때는 그러면 좀 뻥 좀 뚫리게 해줘. 다른 유해생들하고 거의 내가 볼 때는 유해생들 상위권이랑 좀 맞불렇게 하면 얼마나 내가 마음이 편하겠어. 너네들도 자신감도 생길 거고. 그러니까 그지? 한번 해줘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볼게.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시험을 보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고생의 흔적이 막 남아 있는 것 같아 답안지에. 근데 준비한 흔적은 많이 발견을 못 하겠어요. 준비를 많이 안 한 것 같아. 이게 많이 그 시험 보면서 느낀 바가 어때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볼래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머리가 부족하다? 사실 우리가 그 범위를 막 넓힌 것도 아니고 사실 범위를 많이 축소를 이렇게 해서 근데 세무회계 들어보니까 세법학 공부하느라고 세무회계를 못 붙었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던데 세법학을 얼마나 했길래 이렇게 세무회계를 못할 정도로 공부를 시켰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아닌데 생각을 했어요. 그쵸? 핑계. 뭐 사실 시험이라는 게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시간도 공부 시간도 안배를 잘해야 하는데 그것도 부족했고 답안지 쓰는 것도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다 쓰는 분이 별로 없고 이제 중간에 이제 문제 중에 몇 개는 못 쓴 학생들도 있고 못 쓴 분도 있고 2부 쪽 가면은 또 부가세를 아예 안 했던데 부가세 공부를 안 했어요? 2부 쪽은 그렇고 우리 이제 오늘 1부 쪽 관련해서 답안지 쓴 거를 보면서 한번 얘기만 좀 나눠보자. 일단 개선이 되면 좋은 거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일단 어쨌든 시험이라는 거는 보고 나서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내가 준비가 부족했구나. 계산은 내가 답이 틀리고 막 그러면 내가 잘 못 풀었다 이러면 되는데 세법학은 어떻게 이게 잘 썼는지도 모르겠고 얼마큼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좀 약간 막연한 느낌이 좀 들면서 좀 되게 어려워요. 그죠? 세법학이. 일단 한 명씩 좀 볼게요. 정윤 학생 거가 이제 먼저 올라가 있는데 일단 이제 기한 연장 천재지변 기한 연장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유는 우리가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이 사유가 가산세 100% 감면 사유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불복 청구 기한 14일 내 요 소멸하면 14일 내 한다. 90일 그 불변 기간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좋겠다.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와서 점수가 채점에서 불공평하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사실 다 이유가 있어요. 물론 너무 터무니없이 점수가 다르다라는 분도 있고 해서 약간 이의제기도 이제 하려고 하고 막 그런 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나는 좀 날 쓸 만큼 썼다고 생각하는데 다 뜯어보면 이게 잘못 쓴 내용들이 많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쓴 답안을 보면서 내가 충실히 외웠나. 이게 실세로 가면 이거 뭐죠 앞자가? 천하세금 정권 6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대로 외운 걸 좀 활용해서 썼나요?
물론 앞자만 기억나지 이제 막상 풀어 쓰려면은 표현이 쉽지 않은데 여기도 이제 내용을 좀 보면은 자, 천재지변 뭐 사유를 썼어 일단 썼는데 제가 하면서 약간 점수를 많이 깠는데 왜 깠느냐? 뭐 글씨 쓰고 정돈하고 쓰는 거는 괜찮았어요. 표현하는 거는 괜찮았는데 내용이 외우는 게 좀 약간 미진했어요. 바꿔 쓰기도 하고 막 천재지변 잘 썼는데 화재전화 재해 도난까지는 잘 됐는데 이것도 어쨌든 뭐 나름대로 전달은 됐네. 3번. 근데 4번부터 들어가서 4번, 5번이 좀 그렇잖아. 그죠? 4번, 5번이. 일단 권한 있는 기관에 화재가 났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권한 있는 기관 내 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돼 가지고 그래서 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기한 내에 뭔가 해야 되는데 못했다. 자, 그러니까 화재 전화 재해 도난을 막 섞어 뒤죽박죽된 거예요. 이게 외우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거는 화재 전화 재해 도난 알았다. 그건 아는 건 긍정적이긴 한데 얘가 바꿔치기해서 여기 화재 전화 재해 도난이 여기 가야 되는데 아래쪽에 세무 대행 작성하는 세무사나 회계사, 공인회사 등의 화재 전화 재해 도난. 이때도 이자들이 이제 세무행정을 대리해 주는데 이렇게 되면 못할 거다. 그래서 기한 연장된다. 이런 거죠, 이제. 요 바꿔치기 했고요. 또 요 안에 표현도 이게 두 가지가 이게 표현이 좀 그래요. 두 가지 표현이. 정보통신망의 오류나 정전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정전이나 프로그램 오류, 정전이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서 한국은행이나 또는 뭐 최신관서에 정보통신망의 가동이 불가능하다. 정상 가동 불가능 이거거든요, 원래. 근데 보니까 한국은행 나왔다가 또 정보통신망이 나왔다가 오류는 막 이게 뒤죽박죽되는 거니까 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문구를 잘 해석해가지고 적용하고 문헌 하나하나로 싸우는 거잖아요. 판례들 보면은 문구가 이렇다. 이제 그런 거에 비춰서 본다면 이게 점수를 많이 까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답안이 될 수밖에 없어. 이런 게 정확히 들어가야죠. 아니면 이걸 각색을 해가지고 이제 좀 키워드는 잘 들어가는 식으로 암기를 하는 거를 이제 지금 느껴봤으니까 아 이게 엉망이네. 밑에 아래 7번 같은 여기도 지금 6번의 정전 프로그램 오류는 이게 그냥 나빠할 수 없다. 이거 안 들어가요. 이거 아니에요. 아래쪽에 금융회사, 금융기관이나 또는 최신관서의 휴무 등 요거죠. 요게 이제 요것만 납부가 들어가 있거든요. 정산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뭐 구세증에 인정하는 사유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납부를 넣어버리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문헌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이제 잘못 전달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바꾸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이게 바뀌어서 처음에는 저도 대충 읽어볼 때는 있네 했다가 점수를 다시 깠어요. 이게 아닌데 이게. 그래서 됐어요. 어쨌든 열심히 쓰려고 노력을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또 준하는 사유도 나름대로 묶어가지고 2, 3, 4에 준하는 걸 약간 각색을 해서 노력을 했던 흔적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좀 그래서 점수를 좀 했고 연장 기한 같은 경우는 뭐 잘 썼고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니까 배점 다 줬어요. 2점 배점을 줬는데 2점 다 줬다. 신고의 경우는 또 9개월이다. 이게 3개월. 사용 미소면 시에는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청 및 통지라고 하는 거에서도 내용들은 뭐 3일 전까지 한다라고 돼 있고 기한 만료일까지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어떤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승인 통지 같은 경우에도 자 이게 이제 승인 통지는 사실 이게 기한 연장 사유를 만족하면 직권으로 연장도 할 수 있고요. 신청에 따라 할 수도 있다 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권이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승인 통지는 이제 승인하는 거는 지체 없이 한다고 돼 있긴 해요. 원래 규정이. 근데 그 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전까지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직권하고 이걸 두 개 쓰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 표현은 아닌 거예요. 이게 사실 어렵죠, 그죠? 문구를 다 보기가. 어쨌든 약간 뭐 그렇게 좀 주의해서 좀 더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공시통지라고 돼 있는데 사실 제목만 보면 또 교수님이 볼 때 공시통지 처음 들어보는데 공고통지란 말이 맞겠죠. 제목 자체도 이제 정확하게 써야죠. 공고통지. 관보나 일간신문 등에다 한번 통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사유도 등 붙이는 건 잘했는데 몇 개 안 되니까 이건 좀 정확히 암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개별 통지 시간 여유가 없다든가, 그 다음에 아까 정전이나 등등의 그 사유가 일시에 전국적으로 발생했다든가, 또 뭐 있나요? 그러니까 통지 대상자가 다수일 때 그런 걸 하나 얹어 이게 약간 뭐 그래서 일단 그게 생각나서 등을 붙인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잘 순발력 있게 했고 어쨌든 무난하게 쓰긴 썼는데 사유를 좀 더 정확히 썼으면 좋겠다. 그게 좀 되고요. 그리고 답안을 보면은 이제 한 칸씩 띄우는 거 잘했고요.
그다음에 제목 붙이고 이제 들여쓰기가 너무 잘했어요.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뭐 원래 예전부터 좀 잘했던 것 같고 지금도 계속 잘하고 있는데 그것만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고 같은 문제를 좀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승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글씨가 이쁘진 않아요. 그죠? 근데 내용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암기를 좀 정확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보여요. 물론 요거는 좀 그런데 다른 것들을 보면 점수가 좀 그래도 좀 잘 나온 편이거든요. 총점을 따져보면. 2부 쪽 가면 2부 쪽도 암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2부 쪽을 좀 더 잘 했던 것 같아요. 다들 좀. 물론 부가세 안에서 좀 약간 공부 안 한 부분은 좀 그랬지만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사유를 쓰라고 한다면 사유만 쭉 나열하면 되긴 되는데 나름대로 좀 쓰고 싶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천재지변 기한의 사유로 국기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여기 신고, 신청, 청구, 제출까지죠, 그죠? 또는 통지도 들어가면 좋죠, 그죠? 납부나 징수는 쓰면 안 되고요. 납부나 징수는 국징법으로 위반돼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신청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로. 자, 이 문구를 썼으니까 한번 읽어봤는데 한번 다시 읽어봐요. 천재지변 등 기한형 사유로 국기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등을 기한에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서에 신청한 경우 이거는 이제 직권으로 하는 경우라 신청한 경우다라고 하는 거 쓰고 싶었던 것 같아, 그죠? 또는 쓴 게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로 기한장이 가능하다. 이게 약간 문제가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죠? 처음에 옮겨가지고 천재지변 등 기한 이거 안 써도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유 여기다 썼어야지. 천재지변 등 기한형 사유 다음에 규정하고 있는 천재지변 등 기한형 사유 앞에다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러면 다음에 이게 전반적으로 다른 문제도 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뭔가 쓰는데 이게 아래쪽이 쭉 해서 그냥 뭔가 몇 가지 쓴 다음에 이게 그냥 맥락 없이 그냥 1, 2, 3, 4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어떤 경우는 어떠나 이렇게 설명을 하면 또 좋은데 그래서 이것도 좀 안 맞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내용은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고 직권이든 신청이든 사실 이 사유들이 다 공통이고요. 이 사유가 만족되면 알아서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다. 거기 쓰려면 정확히 좀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고 그다음 밑에 사유들은 그래도 좀 나름대로 이게 정확하게 외우기 좀 어려우니까 각색을 좀 먼저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전달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점수를 좀 줬던 거고요. 편하게 좀 쓰려고 천재지변 이런 거 정확히 썼고 그다음에 화재, 뭐 전화, 재해 뭐 등등 작성 세무사가 화재, 전화, 재해 뭐 이런 것들 4번하고 5번이 좀 쓰기 그랬는지 약간 각색을 좀 해서 휴무 들어가고 납부 이게 연결되는 거 휴무로 납부 곤란하다 정전 등으로 인해서 정상 가동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전달이 좀 돼서 좀 더 정확한 아까 그것보다 이게 또 좀 낫잖아요.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전달은 되니까 대충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구나에 그건 되는 거고 이거 뒤죽박죽 막 여기 납부를 막 집어넣어버리고 하게 되면 감점 요인이 되니까 잘해서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를 하고 써보는 거 말해보는 것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이게 쓸 때 이렇게 써야 돼 뭐 어떤 그런 것들 자꾸 단련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개선시키려고 그렇게 해야 돼요. 됐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나머지 내용들 다 썼고요. 그 다음에 기한 잘 썼고요. 그 다음에 연장 절차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는 간략하게 좀 축약해서 이런 자 이게 사실 저도 원하는 바가 뭐 정확하게 주저리를 막 쓰면서 많은 내용을 쓰는 것보다는 포인트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 딱딱 들어가면서 쓰는 것이 좋거든요. 올해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많은 내용을 안 쓰고 이게 고득점은 쉽지 않아. 고득점은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일반적으로 보면 계속 꾸준하게 점수 좀 나오는 그게 그냥 쉬운 게 아니라 쉽지 않고 나름대로 평상시 공부할 때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합격생 한 학생이 그러니까 구력은 좀 짧은데 보면 뭐 다들 공부 잘하는 누나라든가 또 스터디 멤버 같이 해가지고 막 노력하고 하면서 따라서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그 누나랑 형들은 안 되고 그 동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이런 좀 약간 특징이 좀 있어요. 이게 돼서 막 주저를 안 쓰고 그냥 3일전까지 한다 이렇게 딱 키워드만 들어가게끔 딱딱 하는 그런 거 의도적으로 했다면 잘했던 거고 약간 공부할 때 안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좀 잘 외워지지 안 그러면 막 많은 양을 쓰려고 막 하면 날아가 버리고 하니까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렇게 좀 하는 것도 괜찮고 여기도 다 들어가긴 들어가고 이렇게 내용들이 글씨를 약간 더 이쁘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드나. 그거는 약간 이제 쓸 때마다 노력을 하고 많이 이제 평상시에 많이 써봐야 돼요. 그러면 좀 개선이 되더라고요. 근데 전달이 되고 막 못 알아볼 글씨는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요건 이래서 자 어쨌든 뭐 잘 썼고요. 여기 이제 그래서
왜 웃어요? 글씨 뭘 개선해야 될 것 같아 이게? 글씨요. 글씨 말고 이제 글씨야 뭐 아까 밑줄에 맞 밑줄에 맞췄어야지. 그랬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이게 중간에 있어 버리니까 더 붕 뜬 느낌이면서 그리고 대다수의 문제들이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급해. 마음 급해. 그래서 막 하다가 중간에 뭐 끼워넣기로 막 한 줄에 두 줄 들게 막 글씨들이 막 중간에 계속 들어가고 막 그래. 이게 나 느낌이 오거든. 아 급하게 막 썼구나. 근데 내용들이 1부 쪽은 좀 많이 약했어 이번에. 약간 좀 준비가 안 된 느낌이고 2부 쪽은 부가세로 갔더니 좀 잘 썼더라고요. 많이 외우고 이제 정확하게 쓰려고 하고 그런 것들에서 1부 쪽은 실망을 좀 했다. 2부 쪽 보면서 아 그래도 노력을 그쪽은 좀 했고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근데 이제 글씨는 좀 밑으로 붙여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예전에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었나? 이번에 정신이 없. 이번에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많이 평상시 써봐야 되는데 쓰면서 느껴봤으면 평상시 한 번도 안 써봤다는 거잖아. 연습 많이 했는데 했어요? 할 때는 밑에 했는데 하면서 날아가 버렸구나 그게. 네. 그래요? 세무에게 충분히. 세무에게도 숫자 쓰는 것도 밑으로 깔아가지고 이제 하고 네. 왜냐하면 깔아서 해야지 위에 틀리면 두 줄 긋고 위에다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좀 하면서 글씨 크기나 이런 것들은 밑으로 깔기만 하면 뭐 괜찮아. 그리고 글씨가 나름대로는 어쨌든 좀 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보면 마음 급하게 쓰니까 더 이게 막 되게 그냥 여유 있게 쓰면 두 줄 내리면 될 텐데 동거가족 등의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뭐 필요 뭐 사망하에 상중 이게 상중인 경우라고 쓰든가 뭔가 하는데 막 쓰다가 그쳐버리고 금융관 등의 휴무 또 그쳐버렸어. 이게 내가 이렇게 한 건데 휴무라서 어떤 휴무 쉬기만 하면 다 연장이 되는 건가? 맨 자주 쉬는데 금융기관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외우는 게 생각이 안 나니까 막 급하니까 다음 거 써야 되는 거니까 막 넘어가 버리고 여기도 권하는 기관 장부 서류 등이 압수 영치 있으면 압수만 쓰고 영치는 안 쓰고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외웠다면 아까운 거고 세무들이 화재 전화 재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게 차분하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정되는 경우 천재지변 등의 사유 발생한 경우 이렇게 하면서 쓰면 쭉 하면 좋을 텐데 차분하게 좀 하는 걸로 그 급하게 안 써도 우리가 이거 시간 남았잖아요. 남았을 것 같은데 시간 부족해서 마지막에 막 걷어갈 때까지 막 쓴 거예요? 그럴 정도였나? 그건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차분하게 쓰더라도 뭐 시간 내에 내가 써야 될 것들은 다 쓸 수 있는 시간은 되니까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개선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절망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지금 잘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연장 기한이나 이런 것들 이것도 이제 기한인데 기간이라고 써버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좀 감점될 수 있다. 표현을 좀 정확히 하자 읽어보다가 그랬던 거고 내용은 뭐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막 뭔가 두 줄 들어가고 서브루트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래서 여기 약간 느낌이 그래서 막 써놨잖아. 구상하고 쓰기 시작해라. 제발 좀 구상을 하고 어떤 내용을 담아서 처음에 어떤 목차를 잡고 어떻게 쓸 거다라는 걸 딱 하고 쓰면 좋은데 막 쓰다 보니까 통지 밑에 이게 사실 공고통지라는 내용이 제목 달고 쓰면 더 좋았을 건데 하다가 넘어갔다가 문제 입원했다가 이거 딱 쓰고 하다가 아차 해서 여기다가 생각나니까 막 쓰고 막 이렇게 다행히 옆에다가 뭐 죄송합니다 유유 이런 거 안 써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되는 학생들이 많아요. 많은데 개선돼서 다들 붙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차분하게 해서 이런 게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고치지는 않더라고. 이게 다음번에 보더라도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해요. 그래서 조금씩 개선되는 거지 이제.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이거는 그나마 이거는 양반이에요. 우리가 채점을 많이 해보니까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한 10군데가 이렇게 돼 있어. 지운 거지 쓰다가 지운 거지. 아니 이건 더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지울 때는 두 줄로 긋고 지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 마음 급하니까 쓰다가 막 지웠다가 막 해서 본인이 막 그러니까 그냥 지우지 않고 차분하게 썼으면 더 시간이 빨랐을 것 같아. 더 많이 쓸 수 있었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그런 게 있고 나름대로 내용들은 또 갑자기 생각났지만 제목은 없지만 내용은 막는 얘기를 좀 써놔서 이렇게 해서 했던 겁니다. 그거만 좀 고쳐주면 좋겠다. 그죠? 밑으로 딱 해서 줄 맞춰 쓰고 약간 글씨가 좀 약간 차분하지 않다 그러면은 더 줄을 맞추려고 하고 들어쓰기 확실하게 하고 이런 것도 번호 매기거나 또 세무에게도 아마도 세무에게도 숫자도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게 약간 급하다 보니까 막 동그라미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쓰나요? 동그라미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렇게 쓰면 좀 더 낫지 이제 숫자는 더더군다나 숫자로 채점하는 거니까 이거는 대충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글씨가 조금 그러면 계속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제목을 많이 달아라.
제목에 소제목을 딱 달면 아 이게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하니까 그 생각하고 교수님 읽어보면 나름대로 글씨가 약간 못 알아볼 정도의 느낌이 약간 들더라도 요거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면 그거 있구나라고 하면서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어디 갔어요? 개인 사정, 그죠? 개인 사정. 어쨌든 나름대로 뭐 글씨는 제일 깔끔하고 밑으로 맞춰서 쓰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잘 했는데 좀 지어내기를 좀 해서 중간에 6개월 이상 입원을 했대요. 치료가 필요하다면 입원을 해야지만 되는 건가? 약간 좀 떠오르지 않으니까 막 정확하게 안 해온 거지. 나머지 내용들도 조금 이제 읽어보다 보면 정확한 전달은 좀 안 된다라고 하는데 더 읽어보면 점수가 깎이는데 좀 중간에 읽어보다 말았기 때문에 점수가 3점이에요. 그래서 예, 사실 좀 따져보다 보니까 한 2점 주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아까랑 형평을 좀 따져본다면. 근데 어쨌든 내용들도 비슷하게 들어가 약간 좀 표현이 그랬어요.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 좀 아니었고. 자,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됐는데 뭔가 이렇게 빠뜨리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3개월인데 1개월 범위 연장한다. 여기서 이제 하는데 점수가 깎여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게 있을 건 다 있어야 되는 거고요. 빠짐없이 다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연장 절차인데 우리가 요 기한 연장 중에 천재지변등 기한 연장은 신고, 신청, 청구, 제출, 통지까지고 납부나 징수는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납부일 하면서 납부일 계속 써요. 이래버리면 이건 진짜 감점 많이 당하는 거야. 납부는 이관됐으니까 쓰면 안 되는 건데 정확히 하면 납부일 3일 전, 3일 전까지 다 내용들은 맞는데 갑자기 표현이 납부일 나오고요. 아래쪽도 가도 납부 만료일이라고 나오고 납부 만료일은 또 뭐야?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납기 만료일도 아니고 납부 만료일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표현을 이런 건 약간 개선해야죠. 정확하게 이제 자주 쓰는 표현들 만들고 뭐 서류로 통지한다. 서류로 통지한다는 얘기는 많이 없거든. 문서 통지란 말 쓰지. 문서 통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교수님이 딱 볼 때는 약간 좀 거슬리는 거야 이제. 그럼 정확한 표현 안 썼는데 좀 깎을까 점수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확한 표현을 이건 감점 요인입니다. 기한 만료를 해야지 납부 만료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였고 그다음에 또 내용들은 또 됐는데 이것도 기한이 급박하여 납부 기한 내용 이렇게 나오니까 좀 그렇고 자 정확한 표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었어요. 구성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늘 좀 깔끔하게 좀 하는 편이에요. 글씨체도 그렇고 그런 편인데 뭐 그래서 표현이 약간 그랬던 게 있었습니다. 1번 문제는 이랬고요. 2번 문제로 가보면 3번 문제로 가보면 넘어가보면 3번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법인화인 단체 인격이란 주제 가지고 내용들 국기법 규정을 담으라는 얘기잖아요.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당연법인하고 승인법인하고 그다음에 들어갈 내용이 변경에 대한 어떤 제한이라든가 의무이행이라든가 요게 기본 내용이니까 요 목차는 일단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표현들을 제가 봤는데 나는 다들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법인은 당연히 뭐 이런 얘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허가, 인가, 뭐 등록이란 말 들어가 있고 사단재단 들어가 있고 이렇게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 다 있어야 된다. 또 공익목적 출연받은 기본이 다 있는 재단, 미등기 재단 이렇게 재단 들어가 있어서 표현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승인의제법인은 또 당연히 모두 충족한 요건 충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다음의 요건 이렇게 밑에 뭐 나열할 거면 아래쪽에 뭘 쓸 거다 다음의 요건 이렇게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냥 법인한 단체로서 뭐 일반 요건 충족 관계 말도 없이 그냥 한 다음에 갑자기 1번, 2번 나오면 좀 그렇다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고요. 내용들은 자 요건이라고 했으면 요건을 쓰면 되죠. 안에다가 이제 말 쓰지 말고 이제 단체에 관한 규정,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선임된 경우 될 건, 이 요건이니까 된 경우 그 다음에 수익을 구성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간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요건이니까 그죠? 않을 것, 그 다음에 재산을 관리, 계산할 것,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것 이렇게 이것도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하여야 한다도 약간 표현이 그렇긴 한데 좋긴 한데 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승인을 받을 것, 그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좀 표현하면 낫지 않을까? 내용은 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주자 변경에 대한 제한이 돼 있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서 약간 오해 소지가 있다는 거죠. 승인 받으면 승인의제법인은 승인일부터 속한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끝난 날로부터 3년 내에 3년이 되는 날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라고 돼 있는 거 아닌가 본문구가. 근데 그 기간에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속한 과세기간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정확히 썼으면 좋겠다. 그냥 그 연도보다 3년간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그냥 축약해서 전달만 했으면 좋은데 뭐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좀 약간 좀 어색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됐고 의무이행은 대표 관리인이 한다. 뭐 내용들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그 나름대로는 기본 내용은 잘 썼죠. 정확히 잘 썼다 이렇게 보긴 좀 그랬는지 점수가 좀 깎긴 깎았네요. 그죠? 아니 5점 정도가 만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채점할 때 7점인데 4점 줬다는 4점은 나쁜 점수는 아니에요. 원래 그래 세법하기 그렇게 좀 요번에 제가 채점할 좀 짜게 채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승무학생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법이란 말을 내용에다 쓰면 안 돼. 물론 국기법 내용이긴 하지만 법전도 이법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그냥 국기법이라고 쓰는 게 맞고요. 됐고 그 다음에 내용들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인허가 뭐 사단재단 저기 재단 잘 들어가 있고 기본 들어가 있고 또 승인법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이법이라고 해놓게 했는데 어쨌든 여기도 그냥 일리 수익을 구성에게 분배하지 않는 법인한 단체로서 관할세무에게 신청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이법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적용한다. 그런데 밑에는 갑자기 1번, 2번 왜 나왔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건은 충족하고 신청의 승인을 받으면 그죠? 그런 경우에는 법인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됐고 어쨌든 그리고 기타 변경 제한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그 승인 받은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3년간을 이렇게 약간 각색이 있지만 전달은 좀 더 자세히 되죠. 아까보다는 돼 있고 그다음 단체 의무이행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약간 좀 더 충실하게 쓰지 않았나 해서 점수가 좀 더 1점이 더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정 학생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다 비슷하게 내용들은 잘 썼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사단과 재단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도 단체라면 재단이라는 말 안 들어가 있고요. 이런 키워드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얘는 재단만 되는구나. 얘는 사람이 모인 단체와 재산 모인 단체 다 되는구나. 1번은 그렇게 해서 좀 포인트 잡으면 좋겠고 승인인재법인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하면서 갑자기 두 줄이 나오면서 이거 어떻게 끼우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썼나? 아니면 요거 쓴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문지를 하나 한 줄 더 썼나? 어쨌든 뭐 그랬어. 그러니까 차분히 생각하면 돼. 생각나잖아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충족하고 승인 얘기 잘 들어가 있고 내용도 어쨌든 잘 쓰긴 썼어요. 대표자 관리자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의무이행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약간 표현이 뭐 이것도 물론 내용은 알리는 건 당연히 절차는 있긴 한데 그래서 이것보다는 의무이행으로 하는 게 좋았었고 변경에 대한 제한으로 이제 해서 하는데 나름대로 좀 다들 뭐 비슷비슷하게 좀 쓴 것 같죠.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정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들은 저 깔끔하게 잘 쓴 것 같았어요. 약간 내용 자체가 그리고 구성하는 것 요건 딱 넣어서 이제 표현을 잘했고 했는데 잘 썼는데 문제는 이제 요거에서 당연법인 승인법인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가 안 됐나 보다. 이게 재변경에 대한 어떤 변경에 대한 제한이라고 하는 것만 있고 의무이행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의무이행이 한 1점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점수를 좀 깎아서 4점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 빠짐없이 들어간 게 좀 좋은데,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목차도 구성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9번 문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9번 문제는 이제 상증세 관련해서 뭐 내용들을 이해했나요? 협의 분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를. 그러니까 이해도 해야지 사례를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사례에다가 들어가서 날짜별로 증여세를 낼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 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아예 접근을 못한 학생들이 좀 있어요. 잘한 분도 있고 어쨌든 좀 그랬어요. 어쨌든 물어본 게 이제 증여자도 납세의무 지른 경우라고 물어봤어요. 원래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는 게 맞는데 증여자가 지는 경우는 연대납세의무겠지, 그죠? 지는 경우를 세 가지를 규정을 두고 있는 거를 잘 썼나 봤는데 잘 썼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말고 지지 않는 경우도 이제 나름대로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배점을 6점으로 뒀는데 보니까 요구사항에 요것만 쓰는 걸로 돼 있어서 그래서 그거 점수를 주다 보니까 6점 만점인데 요 내용만 들어가도 점수를 다 줬습니다. 잘 썼기 때문에 표현도 정확히 하고요. 그러니까 좀 준비를 열심히 한 어떤 그 문제, 열심히 안 한 파트 이런 거에 약간 태가 좀 나죠, 그죠? 차이가 좀 나요. 잘 썼고요. 협의 분할에 대한 내용도 잘 정리한 것 같아요. 내용 이해했어요. 그래서 최초 협의 분할은 원래 유증이 먼저고 그다음에 협의 분할이고 그다음에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하는 건데 법정 상속 순위와 다르게 협의 분할 때도 인정한다. 최초의 분할은 시기를 불문하고 인정한다. 그렇게 해서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분할은 이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게 맞지.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 기한을 했다든가 등등. 그래서 예외적인 사항 몇 가지 기술하면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부과하는 게 맞다.
근데 이 내용 써놓고 자 됐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제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신고기한 됐다든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든가 그래서 이것도 앞자다 상채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상속 회복 청구의 소송이라든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따라서 그래서 재분할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축약을 했는데 좀 이해했으면 더 자세히 쓰고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그 상속 지분대로 해서 등기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뺏어가는 거 하는데 그랬다가 그게 다른 걸로 대체가 되든가 하면 그거는 다시금 분할하는 거니까. 불가피하게 법정 상속대로 등기한 다음에 뺏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때 다르게 하고 싶으면 분할하는 거는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물적 납부라고 하는데 물납을 신청했지만 허가받지 못하고 등등 한 거예요. 신청할 때는 법정 상속분대로 지분대로 등기하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가 됐는데 신청했다가 허가받지 못했으면 다시 다른 걸로 대체하든가 하면서 요거는 다시 원래는 물납하려고 법정 상속분대로 했는데 다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분할하는 거죠. 그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니까 그래서 당초 상속 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다. 신청했지만 해서 뭐 의미 전달은 되잖아요, 그죠? 더 알았다면 더 정확히 좀 더 쓰면 더 좋은 거고 전달은 됐습니다. 잘 썼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무릉 3번에서 이제 실망을 했죠. 이제 이게 사례를 자 몸부림을 쳐야죠. 날짜별로 해갖고 뭔가 써서 이제 징여세 매긴다 안 매긴다만 써도 좋은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승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용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알았는지 몰랐는지 나름대로 물음 3번에서 날라가 버렸나 보다. 물음 3번에 썼는데 그죠? 썼는데 여기 페이지가 딱딱 정확히 안 됐구나. 자 거기서 어쨌든 알았어요? 내용 이해했어요? 사례 지금 기억나요? 사례? 대충? 이게 이제 어쨌든 뭐 이게 요때 이제 상속이 일어났고 상속인들이 이제 둘 있죠. 병하고 정이 있었는데 상속대 신고기한 내에 이제 먼저 최초 분할한 거예요. 분할했는데 그 중에 이제 병이 더 가져간 거지 등등. 자 그랬다가 이제 신고기한 지난 다음에 다시 분할해서 또 형이 더 가져가서 병이 또 더 가져간 거야. 그래서 이때 또 분할해서 더 가져간 거지. 그럼 이때 분할한 거는 법정 상속 다르게 됐더라도 징여를 보지 않는다고 처음에 했던 거. 그 다음에 재분할했네요. 재분할했는데 이게 신고기한을 지나버린 거야. 재분할한 게. 그럼 이땐 징여가 맞다는 거지. 맞는데 이거를 또 요 신고기한 내 3개월 내에 다시 반환하게 되면 처음부터 없던 게 된다 했는데 이게 지나버려 갖고 이제 지나가지고 다시 반환이 됐으니까 정한테 병이 다시 돌려준 거예요. 일부를 했을 때는 처음에 징여는 징여고 반환 징여는 징여가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연결해서 그 내용이 스토리인데 기출문제 내용을 그대로 우리 책에 실려 있는 거 그대로 냈어요. 그래서 풀어봤더라면 알았을 텐데 여유는 없었죠, 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례 만들어서 나왔던 건데 이거를 어쨌든 간에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 대충은 이 내용을 썼다는 얘기는 아는 사람인데 이 아는 내용이 아까운 거죠, 이제. 알았으면 사례에 접목시켜서 이제 판단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약간 그랬습니다. 아니면 안 되더라도 몸부림쳐갖고 뭔가 날짜별로 넣어서 세 가지 날짜에 이제 징여를 본다 아니다라고 해야 그래야지 어쨌든 다 1차 채점한 다음에 다시 점수 주려고 할 때 아무것도 없으면 점수 어떻게 주겠어요. 있어야지 그래도 0.5점씩 그래도 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수고비 줘야죠. 그죠? 그런 식으로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얹어져 갖고 붙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몸부림. 그래서 자 그랬었고요. 여기도 잘 썼는데 이게 좀 날아가서 지금 여기 안 보여요. 잘 나름대로 뭐 판단해 썼더라고요. 자 내용이 이제 여기 1번부터 보면은 이제 내용 자체가 약간 좀 그랬죠. 착각했어요. 착각했어. 물어보는 요구사항이 아니라 갑자기 징여 추정 내용을 갑자기 써버렸어요. 아까 이제 징여자가 납세물 지는 경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징여 추정인가라고 떠올려갖고 막 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썼기 때문에 1점은 주긴 줬는데 이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읽어보고 하시면 됐을 텐데. 그러다가 갑자기 1번은 그랬는데 넘어가서 물음 2번으로 가갖고 내용은 또 나름대로 또 다시 바로잡아서 써긴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정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꽤 높네요. 그래서 납세의무자 관련해서 지는 경우다 예외로 진다라고 되어 있는 게 주소 고소 분명하지 않아 채권 확보 곤란하다 강제징수 등을 해도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해도 확보 곤란 인정되는 경우 등등 내용 썼고요. 그 다음에 협의 운영 하나 더 써야 되는 거죠. 이제 비거주자 등등 이거 써야 되는 건데 됐고 그 다음에 협의 분할에 관련해 최초 분할과 재분할 뭐 내용들은 나름대로 잘 썼고
적용 배제에 대한 것도 뭐 나름대로 좀 썼고요. 그죠? 그래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요게 이제 판단했구나. 판단했는데 이런 것들은 날짜별로 해가지고요. 쓰면 땡땡 옆으로 하는 거 하지 말고 세법학에서는 공간 여유 많은데 뭐 아래로 내려요. 내려 쓰는 거고 들여쓰기 해갖고 이제 결론 6월 1일 해갖고 이제 예를 들면 6월 1일 한 다음에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으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는다 한 줄 써버리고 아래쪽에 근거라고 해갖고 근거. 그래서 결론 근거라고 하든가 그게 더 있어 보이잖아요. 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약간 구성만 달리하면 되게 있어 보이고 잘한 걸로 좀 느껴져요. 근데 땡땡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글씨도 일단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땡땡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 해갖고 6월 1일 갑자기 6월 1일 뭐 최초로 분할을 보지 않는다. 내용은 기본적으로 좀 맞는 내용을 썼어요. 최초 아니다. 그 다음에 받은 것도 증여세 과세가 된다. 일단 6개월 지나서 재분할했기 때문에 증여를 봅니다. 이 내용이고요. 갑자기 됩니다가 나와요. 됩니다가 나와. 그래서 그렇지.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존댓말을 쓰다니 막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구성을 잘하고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경험이 없고 모의고사도 많이 보고 하면서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유예반에는 계속 처음 시작하면 이거보다 더 이상한 답안이 많아요. 이게 이상하다는 얘기 아니네.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막 진짜 보면 이건 너무 심한데 싶은 그런. 근데 다 고쳐져 갖고 붙어요. 얘기했죠? 지난번에 막 이렇게 답안지 글씨크 이렇게 이 정도 글씨크로 쓴다니까요. 저를 원망하고 선생님이 서브노트 만들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브노트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갇혀버렸대 자기가. 그래서 좀 더 크게 써보라 했더니 이렇게 쓰는 거 이 정도로. 좀 더 크게. 크게 써보라고 다 채워보라 했더니 안 된대요. 안 된대. 크게 쓰는 게. 근데 어쨌든 나중에는 또 다 돼서 잘 붙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힘을 좀 내서 일부 쪽을 나름대로 채점을 먼저 한 상태로 이제 오늘 준비하느라고 이제 그 중에 뽑아갖고 좀 설명하고 싶은 것들 몇 문제만 또 보여드렸는데 2부 쪽은 이제 보다 보니까 그래도 2부 쪽은 그 암기를 할 것들이 많고 개별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나름대로 거기 노력을 좀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2부 쪽은 좀 그래도 나았어요. 1부 쪽에서는 또 뭐 시간이 부족했는데 하긴 부족하긴 했을 것 같아. 문항을 잘게 쪼개다 보니까 내용이 들어가서 막 하는 게 또 막 그 외운 것들 많이 초반에 막 외운 게 있어서 뭐 하다 보니까 뒤쪽에서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아예 외운 것들 못 쓰기도 하고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감안해서 좀 봤는데 2부 쪽은 그래도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좋았고 어쨌든 좀 느낀 바를 개선을 해서 자주 봐야 되겠다 그죠? 자주 써보기도 하고 지금 스터디하면서 같이 답안지 서로 바꿔 채점하기도 해보고 지적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또 나름대로 또 모의고사식으로 한번 정해서 보고 저한테 갖고 와서 좀 봐달라고 하든가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저도 관심을 많이 갖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좀 이용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맞나요? 뭐 하다 보면 궁금한 것도 많고 좀 그렇잖아요. 답안지 쓰는 거에 대해서 물론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하긴 했지만 그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세무에게는 이제 많이 좀 뭐 이제 계산이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나요 문제가? 기대치가 너무 높나요 우리들이? 맞춰서 이제 세무에게도 하고 회계는 회계학 1부 2부는 어땠어요? 회계학 1부는 괜찮았어요 회계학 1부가? 그래서 또 물어봐야 되는 건가? 일단 고생 많았고 잘 개선의 그거 계기로 삼고 해나가면 되니까 잘한 부분들은 계속 잘하면 되고 또 약간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내 답안을 딱 하면서 같이 모아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예를 들면 뭐 아래쪽에 붙여 쓴다든가 뭐 이렇게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힘을 내고 공부하고 우리 이제 좀 약간 텀이 있죠 우리가 텀이 있죠. 지금 이제 우리는 유예 지금 수업을 듣잖아요, 그죠? 지금 회계 듣느라 바쁘죠.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유예 1순환 들어가서 세법학은 또 12월 26일 날 개강이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과정을 막 수업을 들으면서 막 달려가는 게 제일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게 되는 것 같아. 개인적인 공부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거기 맞춰가지고 좀 진도 맞춰서 계속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게 한번 쫙 돌리는 게 세법학은 이제 그때 그게 되는 거니까 그 위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름대로 스터디 계획을 짜가지고 위에 들어가면 조금 시간이 빠듯하게 되니까 이제 못할 것들 나름대로 좀 뭔가 안 했던 부분이라든가 그거를 서로 계획표 세워가지고 서로 이제 하면서
한 뭐 지금 한 달쯤 남은 거잖아요. 한 달 뒤에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 사이에 좀 유익한 시간을 좀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같이 지금 모여서 뭐 평상시에는 외부에 전화 스터디도 하는 거야 아직까지? 이제는 학원에 오니까 학원에 이제 거의 그 마치고 수업 나서 수업이 없는 날도 있고 있는 날이 없는 날은 뭐 나름대로 하고 있는 날 내가 만약에 없는 날이 좀 길면 대신 양을 좀 늘린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분은 약간 하면서 어때 느낌이? 좀 더 나아지는 느낌이 들고 어쨌든 꾸역꾸역 그 맞춰갖고 하다 보니까 또 몸이 움직이니까 또 낫기도 하고 안 해오가면 이제 창피하니까 또 같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억지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좀 그 부분 계획 세우고 하다가 위에 또 들어가서 또 그때 열심히 또 달려가면 되는 거야. 그때도 또 많이 그 일 테스트라고 해서 막 계속 써보는 연습을 또 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도 나름대로 좀 써보고 서로 토론도 해보고 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다음에 이제 우리 그리고 맛있는 거 한번 먹어야 되는데 조만간 이제 저도 이제 다음 주까지가 하면 강의가 좀 끝나서 여기 있으니까 그때 또 날 잡아갖고 와서 사달라고 해요. 네. 우리 한번 먹어야 되는 거 한번 있잖아 그거. 그거에서 한번 같이 먹으면서 얘기 나눠보고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